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제공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역 흑자만 1조 달러, 1,300조 원을 벌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했고 그 힘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큰 받침이 됐습니다. 등소평 지도자 이래 과교 흥국 거의 국시로 삼아왔고 중국 제조 2025의 결실이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한 건데 우리 장관께서는 그 신뢰도를 믿을 만합니까? 예, 저는 그 신뢰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우주, 항공, 해양, 첨단 바이오,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핵심 기술 136개 기술 평가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를 넘어섰다 하는 분석인데 충격적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영원히 중국은 따라 넘을 수 없는 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전략으로서. 최소한 그 AI는 우리가 한번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특히 우리가 이제 앞서고 있다고 자부했던 ICT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18가지 중점 기술이 중국에 역전당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데 중국은 성장세고 일본은 하락세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R&D의 난맥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큽니다. 다시 중국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중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가 우리 유 장관께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나와 계신데요. 우주항공 분야가 특히 이제 중국이 일취월장인데 전문가들은 한국은 우주 개발을 연구 개발 R&D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미국, 중국, 특히 중국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 이대로라면은 20-30년 격차로 더 벌어질 거다 이런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를 향후 20년 후에 우주항공 분야의 세계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0% 점유율을 위해서는 지금 200명으로 출발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얼마까지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네. 예. 현재 우주항공청에 배정된 인원은 293명입니다. 현재 저희 청에 소속된 직원의 숫자는 168명이고요. 아직 한 60%의 직원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인도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몇천 명 수준이고 나사 같은 데는 뭐 10,000명이 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청이 주로 하는 그 업무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청의 산하기관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이 있어서 항우연회 1,000명, 천문연회 300명 그런 숫자까지 합치면 한 1,600명의 숫자가 됩니다. 일본의 작사 규모와 비슷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사 같은 경우는 18,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작사 규모의 숫자로까지 우리 우주항공청이 발전하였기에 앞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신데 특히 우주항공 분야는 지정학적인 우리의 위치로 볼 때 미래 국가 생존 전략,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오셨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이제 지금 컴퓨터 개발 추이를 봤을 때 이제 양자 컴퓨팅이 유일한 대안
이라고 볼 때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 장관께서는 아까 양자 컴퓨팅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 3대 게임 체제 중에 양자 파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이게 이제 아주 휘발성이 큽니다. 지금 반도체 기반에서 양자 쪽으로 넘어가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양자의 그 휘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기 내에 이거를 보완할 것이냐. 일단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R&D나 이런 것은 뭐 인재가 얼마 없는데 R&D를 무작정 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인력을 수급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분야에서 이제 독과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문화권의 이제 고유한 특성이 왜곡되고 장기적으로 문화 종속 이런 점에서 소버린 AI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짧게 얘기하시고 네이버의 하정우 센터장과 계시죠? 네,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버린도 가야 되고 또 미국 주도에 그것과 공생하는 것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AI, 이 서버린 AI를 가진 나라와 갖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질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정우 센터장님, 이 서버린 AI의 그 중요성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소버린 AI 중요성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국감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이 된 많은 기술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관련된 질의가 많았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도 쓰면서 또 우리 자체적인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 소버린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미 AI위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 혹은 뭐 독일의 알레프알파 같은 정말 뛰어난 국가대표 AI 기업 잘 키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